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기기는 가성비 마이크로 유명한 보야사의 보야링크 C2입니다. 일전에 리뷰한 바 있는 보야링크의 이제 버전 2 C2 버전이고 썬포토 정품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구매 직구를 하게 될 시에는 AS가 좀 곤란하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한국에 수입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C2 자체가 워낙에 저렴해서 이거보다 더 싸면 사실 작동 상태를 보장할 수 없는 뭐 그런 브랜드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그런 브랜드들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는 웬만하면 좀 기술력이 있는 걸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음질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건 보야링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리고 목에다 끼운다 뭐 이런 버전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는 뭐 영어, 러시아, 뭐 폴란드, 일본, 뭐 중국어, 스페인어 나와 있는데 요거 읽을 거였으면은 제 리뷰를 보지 않았겠죠. 그럼 먼저 언박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보야링크 C2가 나오고, 요거는 그 안에 캐링 케이스랑 보증서, 뭐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안 쓰니까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USB-C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 다시 넣어두도록 하죠.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USB-C 단자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특별히 여기서 꺼내서 쓸 일은 없고 본인이 쓰고 있는 그 폰 단자에 끼우시면 될 겁니다. 보야링크 C2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보야링크 C2입니다. 이렇게 반투명 케이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열린 버튼, 여기가 충전 인디게이터, 여기 USB-C를 꽂으면 여기 충전 게이지가 뜹니다. 몇 칸 남았나.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자체가 넣는 순간 충전이 돼요. 하다가 이제 안 쓸 때는 케이스에 넣잖아요. 그러면 바로 충전이 되는 편한 시스템입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요 두 개가 송신기, 그리고 송신기 데드캣 두 개, 요거 잠깐 빼볼까요? 그리고 교체용 USB-C 단자. 그 얘기인 즉슨 여기 이렇게 USB 3.5가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 교체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요 파란 버튼 있잖아요. 파란 레버. 요 파란 레버를 잡아당기고 앞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딸깍.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얘를 뽑아서 다시 이렇게 딸깍. 이러면 USB-C로 사용을 할 수 있죠. 보통 요새 나오는 최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은 전부 USB-C로 되어 있고, 태블릿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5 단자는 어디다 써요? 요새 핸드폰에 3.5 단자 없잖아요 하시는데, 쓸 일이 있죠. 3.5 단자 어디다 쓰냐? 바로 이렇게 캐논 파워샵 V1 같은 카메라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캐논 EOS R5 Mark II나 소니 알파 7 R Mark 5 같이 동영상 잘 나오는 카메라들도 쓸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저는 이제 이 V1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V1에 보면 이렇게 머리통에 내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는 훌륭한 마이크지만 현장음을 딴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를 따는 건 좀 힘들죠. 특히나 마이크와 화자가 멀어져도 똑같이 힘들게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하게 보야링크 C2를 구입한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미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 이 마이크 단자를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러면 끝. 참 편하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요 밑에 내가 미니 삼각대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쥐고 다니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혼자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송신기를 꺼내기만 하면, 이렇게 송신기를 꺼내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이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케이스에서 꺼내는 순간 이 두 개가 전원을 켤 필요 없이 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척 편하죠. 저는 이제 이게 혼자 녹음을 하고 가끔 이제 친구랑 녹음을 할 때가 있어서 송신기가 두 개인 버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언박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캐논 파워샷 V1으로 이 마이크의 성능, 그리고 뭐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스테레오, 그리고 수신거리,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캐논 파워샵 V1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켜지 않은 상태라서 다소 시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카페의 소음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걸 수 있는 보야링크 C2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야링크 C2를 연결하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내장 마이크보다야 훨씬 낫겠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내에서 이 정도의 웅성거림은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면 좀 깨끗하게 목소리가 수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법은 좀 간단합니다. 마이크의 볼륨 버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두 개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녹색 불이 점등이 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시끄러운 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단점은 없느냐? 그러면 약간 인위적으로 소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기묘하게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뚜렷하게 녹음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야외로 나와서 보야링크 C2의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송신기가 이렇게 있고, 송신기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노캔으로 변합니다. 그럼 지금 노캔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보면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노캔으로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캔이 작동이 되면 여기 불빛이 녹색으로 점등이 되고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총 노캔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이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노캔 전후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게 노캔이 아닌 거고요. 자, 이게 노캔입니다. 이제 노캔 전후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고 좀 인공적으로 줄여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잡음이 안 들어가고 목소리만 들어간다는 게 좀 좋은 거죠. 그러면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노캔 강하게 약하게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강하게 약하게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노캔 약하게 모드입니다. 노캔이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강하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야링크 C2 이번에는 노캔을 강하게 돌려봤습니다. 이게 노캔이 강하거나 약하게 하는 이유가 주변의 소음에 따라 이제 좀 다른 건데, 만약에 이제 강하게 하는 건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이제 얘가 주파수 증폭을 엄청나게 해서 지금처럼 강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약하게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화이트 노이즈 정도가 있다, 주변 소음이 그 정도다 싶으면 약하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야링크 C2, 이게 마이크가 두 개가 있죠. 듀얼 마이크를 모노와 스테레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노로 녹음 중이고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모노로 사용할 경우에는 둘 다 모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떠들어도 양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력 방향이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이 수신기에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노와 스테레오를 제어할 수 있는 토글이 있는데, 그거를 가동을 시키면,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에 스테레오랑 모노를 전환하는 토글이 있어요. 그거를 작동을 시키면 얘가 모노가 됐다, 스테레오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 모노는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니까 모노와 스테레오의 차이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이게 확실히 저는 이제 이거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스테레오로 이야기할 때랑 모노로 할 때랑 그리고 그냥 풍절음을 딸 때랑 어떻게 다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모노니까 스테레오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죠. 얘를 먼저 전원을 켜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전원이 들어왔고 노이즈 캔슬링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시끄러우니까 이제 노캔을 가동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지금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히 변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스테레오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스테레오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할 때 약간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V자로 꺾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소리가
당연히 다 다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입체적인 녹음을 원하신다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게 두 개 V자로 꺾으시던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걸으시던 이렇게 하면 약간 ASMR처럼 좀 스테레오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풍경음 이걸로도 이제 배경음을 다 딸 수 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배경음으로 바꿨을 때 스테레오와 모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여링크 C2 수신거리를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활지에서는 테스트인데 좀 장애물이 있거나 실내에서는 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 탓이 아니라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블루투스 2.4기가라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수신은 잘 되는 편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저와 마이크와의 거리는 2m가 좀 넘습니다. 그럼 돌아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지금 마이크와 저와의 거리는 대략 한 30m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이제 저랑 마이크랑 거리는 한 50m인데 사실 이 정도 떨어지면 거의 줌으로 당기지 않는 이상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죠. 수신 거리는 대충 개활지에서 100m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